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성장 호르몬과 피부 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인데요. 성장 호르몬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단순히 키 크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와 수체에서 분비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키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신진대사와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특히 피부 건강과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 작용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째, 피부 진피층의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우리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로 이 두 가지 성분이 충분히 공급될 때 피부는 탄탄하고 탱탱해집니다. 둘째, 손상된 세포의 재생 속도를 높여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작은 흉터나 자잘한 상처가 난 경우에도 새로운 세포가 빠르게 생성되어 회복이 훨씬 수월해지죠. 셋째, 표피세포 턴오버를 활성화해 피부를 매끄럽게 도와줍니다. 턴오버란 표피 아래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점차 위로 올라와 각질로 탈락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이 순환 주기가 원활해져서 묵은 각질이 빨리 제거되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집니다. 결국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될 때 여러분의 피부는 더 탄력있고 손상 회복 속도도 빠르며 매끈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20대 이후 10년마다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약 14.4%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60대에는 20대의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호르몬 감소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요? 특히 피부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부 탄력 감소 및 주름이 증가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이 줄어들어 피부 조직이 약해지면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건조함이 심해지고 점차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체형도 변화하죠. 성장 호르몬이 근육 합성과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데 분비가 줄어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뱃살이 쉽게 늘어나고 몸 전체적으로 탄력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로감과 컨디션 저하가 발생합니다. 성장 호르몬 감소는 만성 피로나 수면의 질 저하와도 연관이 됩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쉽게 몰려오고 기력이나 활력이 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피부 노화로도 이어집니다. 잔주름이나 늘어진 피부는 40에서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먼저 실감하는 노화 증상인데요. 성장 호르몬 분비 감소가 바로 노화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남은 성장 호르몬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가 있지만 부작용과 비용 문제로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 호르몬 분비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숙면.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 특히 딥슬립 단계에서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내지 8시간 이상 깊은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두 번째, 근력 운동과 인터벌 운동.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짧은 시간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땀날 만큼 운동하면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 피부 혈류도 개선되고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간헐적 단식. 16대 8 방식 등 간헐적 단식은 공복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배고픈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 우리 몸이 성장 호르몬을 더 많이 방출해 에너지 대사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6대 8 단식은
하루에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단백질, 비타민 식단 관리. 단백질은 콜라겐 합성의 원료가 되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 효소를 돕습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브로콜리, 벨리류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을 챙겨보세요. 이처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피부 건강과 탄력, 주름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종합적인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과 내분비 전문의들은 모두 성장 호르몬만으로 피부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고려하기 전 기본적인 관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과나 내분비내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본인의 호르몬 수치와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호르몬 검사를 통해 부종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진행된 주름이나 처진 피부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리프팅 같은 시술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고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세요. 풍부한 보습제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수분 손실을 막으면 성장 호르몬이 피부 재생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수면, 운동, 식단을 매일 꾸준히 지켜야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지금까지 탱탱한 피부를 위한 성장 호르몬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뿐 아니라 신체 컨디션도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